새벽 2시 어느 아파트 경비실 앞. 당신이 감히 내 차에 스티커를 붙인 거야. 한 남자가 아파트 경비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정?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남자는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경비원의 이름은 박인수, 나이 60세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H건설의 전무이사였습니다. 연봉 2억 5천, 32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월급 185만 원 받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있는 걸까요? 당신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요. 안 그러면 사기 사건 언론에 다 알릴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년 후 그는 어떻게 기업 부회장으로 재기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과 경이로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 H건설 본사 23층 전무실, 박 전무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비서 김 과장이 긴장한 얼굴로 말하네요. 박인수는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후배 임원들이 눈을 피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회장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회장과 상무이사 5명이 앉아 있습니다. 앉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박 전무,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데 60세 이상 임원은 전원 명예퇴직하기로 했네. 뭐라고요? 자네 올해 60세지? 이번 달 말로 퇴직 처리하겠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회사 방침이야. 32년 동안 제가 회사를 위해 뭘 했는지 아시잖습니까? 서울 랜드마크 타워, 부산 해운대 프로젝트 전부 제가 설계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퇴직금 넉넉하게 주는 거야. 회장이 서류를 밉니다. 5억 2천. 나쁘지 않지? 5억 2천만 원 32년의 값입니다. 일주일 내로 인수인계 마무리하고 매주 금요일이 마지막 출근이야. 인수는 휘청거리며 회장실을 나옵니다. 그날 저녁 인수는 홀로 전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죠. 아내 오현주, 아들 박준호, 딸 박미진. 이걸 어떻게 말하지? 이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내입니다. 여보, 저녁은? 응, 회식이야. 먼저 먹어. 거짓말입니다. 회식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출근날 인수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32년 동안의 짐을 정리합니다. 상장들, 감사패들, 프로젝트 자료들 박스 3개에 담깁니다. 후유 32년이 고작 박스 3개네.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지만 아무도 인수의 방에 오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5년 후배 차장을 만납니다. 김 차장, 점심 같이? 아,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입니다. 김 차장은 곧바로 다른 직원들과 식당으로 갑니다. 인수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습니다. 오후 5시 인사팀에서 최종 서류를 받습니다. 퇴직금 5억 2천만 원은 다음 주 입금되고요. 건강보험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출입증은 반납하셨죠? 네. 인수는 32년 동안 목에 걸고 다니던 출입증을 건넵니다. 이제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죠. 박스를 들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신입사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저기 잘린 전무 아냐? 응, 60살 넘어서 잘렸대. 에휴,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인수는 걸음을 멈춥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주차장에서 10년 된 그랜저에 박스를 싣고 백미러를 봅니다. 32년을 다닌 건물이었죠. 차를 몰고 나오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퇴직한 달 후 인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죠. 오늘도 안 나가요? 아내 현주가 차갑게 묻습니다. 응, 좀 쉬고 싶어. 쉬긴 뭘 쉬어요. 당신 나이에 재취업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때 핸드폰이 울리네요. 대학 동창 최진구입니다. 인수야, 오랜만이다. 야, 너 퇴직했다며? 소식 들었어. 응, 회사 방침이라고. 에이, 괜찮아. 너 같은 인재 어디 가도 잘 나가. 그런데 말이야, 너 건설 쪽 전문가잖아. 지금 강남에 재개발 건이 하나 있는데 대박이야. 초기 투자자만 엄청난 수익 보장이거든. 너 관심 없어? 재개발? 그래. 서초구 반포동 재개발 정부 승인 다 났고 대형 건설사 3개나 입찰 준비 중이야. 우리는 조합원 지분을 먼저 사는 거지. 인수는 귀가 솔깃합니다. 그게 사기 아니야? 아, 나 사기꾼으로 보여. 서류 다 보여줄게. 구청 승인 서류, 조합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전부 있어. 그리고 말이야, 너 이름 좀 빌려줘. 내 이름? 응, 기술자문 명의로. H건설 전무 출신이잖아. 그럼 투자자들 신뢰도가 확 올라가거든. 당연히 자문료도 줄게. 월 300만 원. 인수는 고민합니다. 자문료 300만 원, 그것만으로도 생활비는 충분하죠. 그리고 인수야, 너도 투자에 3억만 넣으면 1년 후에 10억은 보장이야. 3억? 응, 퇴직금 받았잖아. 반만 넣어도 돼. 한 번만 믿어봐. 우리 20년 친구잖아. 인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 전화를 끊고 인수는 희망을 느낍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재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이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서 와, 인수야. 최진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고급 양복에 롤렉스 시계. 사무실도 깔끔합니다. 자, 이게 서류야. 최진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넵니다. 인수는 천천히 읽어봅니다. 서초구청 재개발 승인서, 조합 설립 인가증, 토지 감정평가서, 건설사 입찰 공고. 이거 진짜네? 당연하지. 내가 사기치겠어? 서류는 완벽해 보입니다. 도장도 있고 담당 공무원 이름도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가 몇 명이야? 15명, 총 투자금 25억 모였어. 목표는 40억이고 최진구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1년 후 조합원 지분 매각하면 최소 120억이야. 투자자들한테 원금 포함해서 3배 돌려주고 우리가 40억 남는 거지. 인수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럼 내가 3억 투자하면 1년 후에 9억, 정확히는 10억 드릴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기술자문 명의로 올라가죠. 그리고 한두 번 투자자 모임에 나와서 전문가 의견 좀 줘. 그럼 투자자들이 완전 신뢰하거든. 인수는 잠시 고민합니다. 내 명의로 올라가는 게 문제 없을까? 전혀. 그냥 자문일 뿐이야. 실제 사업은 내가 다 하는 거고 너는 이름만 올리는 거야. 간단하지? 인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할게. 오케이. 그럼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 최진구가 계약서를 내밉니다. 인수는 도장을 찍습니다. 이 순간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6개월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최진구에게 전화합니다. 진구야, 진행 상황 어때? 침묵이 흐릅니다. 진구야, 왜 말이 없어? 인수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무슨 일이야? 사업이 엎어졌어. 뭐? 인수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슨 소리야? 서류 다 확인했잖아. 그게 가짜였어. 재개발 승인 자체가 안 난 거였어. 서류를 조작한 거였고. 인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야, 최진구, 지금 장난해? 미안해. 인수야, 나도 속은 거야. 속았다고? 넌 사업 주도자잖아. 진짜야. 나도 위에서 지시받고 한 거였어. 위에? 누가 위야? 말 못해. 나도 목숨이 위험해. 뚝 전화가 끊깁니다. 인수는 다시 겁니다. 꺼져 있습니다. 번호를 바꾼 겁니다. 인수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3억, 퇴직금의 대부분이 날아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박인수 씨, 여기 앉으세요. 강력계 형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제가 왜 여기 와야 합니까?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사기 공모,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투자자 명단의 기술자문으로 올라가 있죠? 형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거기에는 인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H건설 전무 출신 박인수 기술자문 투자자 30명이 박인수 씨를 믿고 돈을 넣었대요. 그중 15명이 박인수 씨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이름만? 여기 도장도 찍혀 있는데요. 그건 최진구가 시켜서 최진구 씨는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남은 건 박인수 씨밖에 없습니다. 인수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2억입니다. 투자자 30명에게서 42억을 받았어요. 그중 7억은 최진구가 빼돌렸고 35억은 행방불명 박인수 씨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35억을? 인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피고인 박인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피고인은 투자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의 경력과 명성을 이용하여 선의의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비록 최진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이나 피고인 역시 기술자문 명의를 제공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인수는 눈을 감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배상 연대책임 18억을 명합니다. 18억? 인수는 비명을 지를 뻔합니다. 최진구와 연대하여 배상하되 최진구 불명시 전액 박인수가 책임집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소리칩니다. 18억으로는 부족합니다. 판사님, 우리 돈 42억인데 겨우 18억입니까?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정숙하세요. 인수는 휘청거립니다. 집에 돌아온 인수를 맞이하는 건 아내 현주의 비명입니다. 당신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18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현주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입니까? 현주가 인수의 뺨을 때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담보대출 3억도 날아갔어요. 퇴직금 5억도 날아갔고 거기다 18억 빚.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닌 겁니까? 인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잘못 판단? 당신 32년 동안 건설회사 다녔잖아요. 그런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사기에 속습니까? 현주는 거실을 미친 듯이 왕래합니다. 아이들은 어떡해요? 준호 결혼 앞두고 있는데, 미진이는 대학원 다니는데, 등록금은 어떡하고? 당신 전과자잖아요. 우리 애들 인생 망치는 겁니다. 현주야, 말 시키지 마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당신이랑 같이 못 삽니다. 현주야,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30년? 그 30년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됐어요. 현주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냅니다. 나 친정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 여기 이혼협의서예요. 도장 찍으세요. 재산분할 포기하고 위자료 청구 안 할게요. 대신 나한테 빚 청구하지 마세요. 당신 빚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현주야,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평생 모은 돈까지 날렸잖아요. 내 결혼 전 적금 1억 2천, 그것까지 담보대출에 넣었다고. 현주는 울면서 소리칩니다. 당신 때문에 내 노후 자금 다 날아갔어요. 내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 내 피 같은 돈. 인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일주일 내로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 사기 사건 언론에 다 제보할 겁니다. H건설 전무 출신 수십억 사기 사건 연루라고요. 그럼 당신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현주야. 그건 너무해. 너무하긴.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더 너무합니다. 현주는 캐리어를 끌고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히고 인수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텅 빈 집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아버지,
준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뭐, 잘렸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피해자 가족이 저희 회사에 전화했대요. 박준호 아버지가 사기범이다.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보고 사표 내래요.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해요. 그걸로 끝입니까? 준호가 탁자를 내리칩니다. 저 3년 전에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토익 900점 맞으려고 1년 공부했습니다. 면접 7번 봤어요. 겨우 붙어서 3년 일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다 날아갔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파혼됐습니다. 뭐, 수진이요. 결혼 3개월 앞두고 파혼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그러시대요. 정가자 사위는 못 받는다. 우리 딸 인생 망칠 수 없다고요. 준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수진이 정말 사랑했습니다. 5년 연애했어요. 부모님 만나는 것도 겨우 허락받았고 결혼 날짜도 잡았습니다. 청첩장도 다 돌렸어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다 취소됐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제 인생 돌아옵니까? 제 직장 돌아옵니까? 제 약혼녀 돌아옵니까? 준호는 소리칩니다. 이제 저 친구들도 못 만납니다. 다들 수군수군거려요. 준호 아버지 사기범이래. SNS에도 다 퍼졌어요. 준호야 전 아버지 원망합니다. 평생 원망할 겁니다. 준호는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인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며칠 뒤 딸 미진이 찾아옵니다. 아빠 미진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습니다. 미진아 단도직입으로 말할게요. 미진아 앉아서 아니요 서서 말할게요. 미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가족관계 단절 신청서예요 뭐. 아빠와 법적으로 관계를 끊는 겁니다. 인수의 눈이 커집니다. 저 대학원에서도 소문 다 났어요. 미진이 아버지 사기범이래. 조심해라고요. 교수님도 저한테 장학금 회수하셨어요. 논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줄 수 없다고요. 미진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밤새워 연구했어요. 근데 아빠 때문에 다 물거품 됐습니다. 미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전 아빠와 관계를 끊는 겁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요. 미진은 서류를 탁자에 놓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 없는 것처럼 살 겁니다. 주변에 아빠 얘기 안 할 거고 만약 누가 물어보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말할 겁니다. 미진아.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아빠는 저 때문에 죄책감 안 느껴도 되고 전 아빠 때문에 인생 망치지 않아도 되고요. 미진은 돌아섭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인수는 서류를 봅니다. 가족관계 단절 신청서. 인수는 서류를 구기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느 날 밤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인수가 깹니다. 박인수, 문 열어. 우리 돈 내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 앞에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다 빼돌렸잖아. 최진구랑 짜고 친 거 다 안다. 쿵. 누군가 문을 발로 찹니다. 나와. 안 나오면 문 부순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보세요. 일일이입니까? 계란을 현관문에 던지고 빨간 페인트가 뿌려집니다. 사기꾼. 우리 아버지 노후 자금 돌려내. 우리 어머니 치료비 어떡합니까? 30분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다들 해산하세요. 피해자들은 마지못해 흩어지지만 마지막 한 명이 소리칩니다. 박인수, 너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야. 너 집도 알고 내 가족도 다 안다. 각오해. 인수는 문 뒤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은 계란과 페인트로 범벅이 되었고 벽에는 스프레이로 쓰여 있습니다. 사기꾼 박인수 이웃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집이 사기꾼 집이래요. 에휴, 우리 아파트 이미지 다 깎였네. 인수는 페인트를 닦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뿌려집니다. 일주일 후 집주인이 전화합니다. 박 선생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집주인님, 다른 입주자들이 항의가 너무 많아요. 제발 한 달만 더 안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나가주세요. 보증금은 돌려드릴게요.
인수는 또다시 쫓겨나서 고시원으로 이사하였어요. 월세 30만 원, 3평 남짓한 방 창문도 없네요. 환풍기 소음만 윙윙거립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 밥은 1층 공용, 주방에서 해먹어야 합니다. 인수는 짐을 풉니다. 박스 3개, 32년 경력의 흔적들, 이제는 쓸모없는 종이 뭉치들입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인수는 구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회사 죄송합니다. 60세는 좀 많으시네요. 이력서에 전과 기록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집행유예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쉰 곳이 넘게 지원했지만 전부 거절입니다. 60세 전과자를 누가 뽑겠어? 인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옆 테이블에 젊은 직장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요즘 취업 진짜 어려워. 대기업은 꿈도 못 꾸겠고. 인수는 쓰게 웃습니다. 나는 대기업 전무였는데 이제는 어디도 안 받아주는구나. 마지막 희망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입니다. 지원 자격 60세 이상 가능. 인수는 이력서를 냅니다. 면접 보러 오셨습니까? 관리소장이 인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네, 경비원 지원했습니다. 이력서 보니까 H건설 전무 출신이시네요. 네, 그런 분이 왜 경비를 하시려고? 관리소장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아, 여기 전과 기록이 있네요. 사기. 관리소장이 눈썹을 치켜 세웁니다. 네, 하지만 집행유예고 에휴 사기꾼이 경비를 합니까? 입주민들이 뭐라 할까? 인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긴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할랍니까? 월급 185만 원 주 6일 근무. 하루 12시간 명절은 당연히 근무고 휴가는 1년에 3일 어떻습니까? 인수는 계산해 봅니다. 시급 약 6,400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그리고 입주민들한테 꼬박꼬박 인사하세요.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네, 특히 주차 스티커 붙일 때 조심하세요. 입주민들 진상 많거든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첫 출근날 오늘부터 근무하는 박인수입니다. 아, 새 경비 아저씨? 김경비한테 인수인계 받으세요. 김경비는 65세 노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3년 일했는데 허리 디스크가 와서 이제 그만두려고요. 여기가 CCTV 모니터고 이게 택배 보관함 열쇠, 주차 스티커는 여기 있고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김경비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1502호 박성진 씨 40대 재력가인데 성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술 먹으면 화내고 때리기도 합니다. 최대한 피하세요. 그리고 301호 대학생들 밤늦게 시끄럽고 경비 무시하기 일수입니다. 인수는 메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참고 일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김경비는 쓸쓸히 웃습니다. 저는 이제 연금으로 살아야죠. 첫 업무는 택배 정리입니다. 인수는 무거운 택배들을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삐끗합니다. 60세의 몸은 쉽게 무너집니다. 인수는 택배를 현관에 놓습니다. 인수는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주차 스티커 사건, 새벽 2시, 인수는 주차 순찰을 돕니다. 한 차량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티커 붙여야겠네. 인수는 경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입니다. 이동 바랍니다. 30분 후 경비실 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내 차에 스티커 붙였어? 1502호 박성진입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화전 앞 주차는 소화전? 그게 뭐가 어때서? 규정상 불법 주차입니다. 규정? 박성진이 인수의 멱살을 잡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너 같은 늙은이가?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무슨? 박성진이 인수를 밉니다. 인수는 뒤로 휘청거리며 의자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집니다. 아, 너 같은 경비 주제에 나한테 지시해? 나 이 아파트에 한 달에 50만 원 내. 내 월급 절반이 내 돈이야. 알아들어? 박성진이 인수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
박성진이 스티커를 떼어 인수의 얼굴에 붙입니다. 너한테 붙여줄게. 이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봐. 박성진은 웃으며 나갑니다. 인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30분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납니다.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붙은 스티커 불법 주차 차량입니다. 인수는 스티커를 떼면서 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새벽 3시 인수는 경비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500원짜리 라면, 이게 저녁입니다. 핸드폰이 울리고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박인수냐? 네, 누구십니까? 우리 돈 언제 줄 거야? 피해자입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일하고 있잖아. 월급 받는 거 다 알아. 185만 원 받는 거 알고 있어. 인수는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 다 조사했어.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다 안다고. 매달 월급 받으면 우리한테 보내. 안 그러면 너 고시원 찾아갈 거야. 뚝 전화가 끊깁니다. 인수는 떨립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인수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새해 전날 밤 인수는 지난 세월의 회한을 편지로 작성해 봅니다. 현주에게 30년 동안 고생했소.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소. 미안하오. 준호에게 아빠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행복하게 살아라. 미진에게 너만은 박사 되기를 바란다. 이제 모두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인수는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나옵니다. 새해 전날 밤 11시 30분 인수는 예전 아파트로 갑니다. 경비로 일하던 그 아파트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니 바람이 붑니다. 아래를 보니 작은 불빛들이 보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가정이겠지. 나도 한때는 저렇게 살았는데. 인수는 눈을 감습니다. 현주야 미안해. 준호야, 미진아 아빠가 못난 아빠였어. 아저씨, 거기 위험합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인수는 고개를 돌려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달려옵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안 됩니다. 인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과자의 빚더미에 남자는 인수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저씨,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도 5년 전에 여기 서 있었습니다. 인수는 남자를 봅니다. 5년 전 저는 사업 실패했습니다. 무역업을 했는데 거래처가 사기를 쳤어요. 빚이 22억 생겼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떠났어요. 당신은 실패자야. 다신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죠.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인수를 봅니다. 저는 5년을 버텼어요. 처음에는 공사판에서 일용직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받고 몸 쓰는 일 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무역 거래 하나를 땄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직원 12명입니다. 빚도 다 갚았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밉니다. 주식회사 대호트레이딩 대표 강대호. 아저씨, 몇 살이십니까? 60입니다. 60이면 아직 20년은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냥 끝입니다. 하지만 버티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제가 증명입니다. 강대호가 인수의 어깨를 잡습니다. 아저씨, 뭐 하셨습니까? 건설회사 전무였어요. 32년 경력? 그럼 엄청난 전문가시네요. 하지만 지금은 쓸모 있습니다. 강대호의 눈이 빛납니다. 아저씨, 우리 회사 와주실래요? 네, 저희 회사에서 일해주세요. 물류관리, 자재관리 이런 거요. 건설 경력 있으시면 엄청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과자입니다. 저도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강대호가 웃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아저씨의 32년 경력, 그게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인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월급은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시고 잘하시면 올려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인수는 강대호를 보며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강대호가 손을 내밉니다. 아저씨, 저랑 같이 가요. 죽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살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강대호의 손을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강대호는 인수를 근처 찜질방으로 데려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올게요. 그때 우리 회사 갑시다. 인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무슨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강대호는 웃으며 나갑니다. 인수는 찜질방 휴게실에 눕습니다. TV에서는 새해 해돋이 생중계가 나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환호하네요. 인수도 따라 중얼거리며 새해 복 많이. 그리고 생각합니다. 살아야겠다. 한 번만 더. 그리고 악착같이 재기를 하자. 재기의 시작. 첫 출근. 며칠 후 인수는 강대호의 회사로 출근합니다. 서울 구로구 작은 빌딩 3층 주식회사 대호트레이딩.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합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강대호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박인수 부장님이십니다. H건설에서 32년 근무하신 전문가세요. 직원 8명이 박수를 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수는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박인수입니다. 부장님, 여기 자리세요. 인수에게는 창가 자리가 배정됩니다. 작지만 독립된 책상,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형님은 우리의 기술 고문이십니다. 강대호가 웃습니다. 인수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첫 주 강대호가 인수에게 자료를 건넵니다. 형님, 이게 우리 물류 현황입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인수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32년의 경력이 빛을 발합니다. 대호 씨, 이자재 발주 루트가 비효율적이네요. 네, 어떤 점이요? 여기서 어업체로 가는데 중간에 비업체를 거치잖아요. 네,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직접 거래하면 운송비가 30% 절감됩니다. 그리고 이 재고 관리. 인수는 엑셀 시트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재고 회전율을 계산하면 불필요한 재고를 20% 줄일 수 있습니다. 강대호는 감탄합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이걸 왜 생각 못했지? 32년 경력이죠. 인수는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웃습니다. 3개월 후 회사의 물류비가 실제로 35% 줄어듭니다. 재고도 최적화됩니다. 매출이 20% 상승합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강대호가 기뻐합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 5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어요. 형님이 벌어주신 돈인데요. 인수는 눈물이 납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반년 후 아들 준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작은 회사지만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연락드릴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합니다. 그래, 아빠가 나가마. 며칠 후 아버지와 아들은 카페에서 만납니다. 준호는 말랐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매정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넣었구나. 아니야, 준호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응, 작은 무역회사 다닌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괜찮아.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행입니다. 준호야, 너는? 저도 작은 IT 회사 들어갔습니다. 개발자로요.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 잘됐다. 아버지, 준호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제 첫 월급입니다. 아버지가 힘들다는 거 압니다. 많지 않지만 받아주세요. 인수는 봉투를 밀어냅니다. 안 돼. 내가 써야지. 아버지, 제발이요. 제가 효도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요. 인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줍니다. 고맙다, 준호야.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몇 달 후 인수는 거래처 미팅에 참석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인수야? 최진구입니다. 고급 양복, 명품 시계 여전히 화려합니다. 인수의 몸이 굳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일하고 있어. 일? 경비 그만뒀어? 최진구가 비웃습니다. 나 너 경비한다는 거 들었는데? 아, 맞다. 이제 회사 다니나 보네. 그래도 말단 직원이겠지?
인수는 주먹을 줍니다. 진구야, 내 돈 돌려줘. 무슨 돈? 3억? 그리고 내 인생도. 인생? 하하, 내가 멍청해서 그렇지. 최진구가 인수에게 속삭입니다. 야, 솔직히 말해. 너 내가 사기친 거 몰랐어?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잖아. 근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넘어간 거지. 인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기도 해. 알겠어? 이제 그만 좀 쫓아다녀. 나 해외 사업도 하고 잘 나가거든. 최진구는 웃으며 회의실을 나갑니다. 인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날 밤 인수는 강대호를 만납니다. 대호 씨, 왜요 형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오늘 최진구를 만났습니다. 최진구, 그 사기꾼? 네, 아직도 사기치고 다닙니다. 이번엔 더 큰 판을 벌이는 것 같아요. 강대호의 표정이 굳습니다. 형님, 복수하고 싶으시죠? 네, 하지만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야죠. 강대호가 노트북을 엽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설 탐정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의뢰하면 최진구의 모든 걸 파헤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제가 내겠습니다. 대호 씨, 형님이 저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형님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기꾼은 정말 싫어요. 강대호는 진지한 표정입니다. 복수합시다. 제대로. 3개월 후 사설탐정 조명수가 최진구를 추적합니다. 박 부장님, 보고 드릴게요. 조명수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최진구는 현재 3가지 사기를 진행 중입니다. 첫째, 베트남 부동산 투자 사기. 둘째, 비트코인 채굴 투자 사기. 셋째, 프랜차이즈 가맹 사기. 목표 금액은 총 80억으로 추정됩니다. 인수는 자료를 넘깁니다. 사진들, 통화 녹음, 계좌 추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인수는 생각에 잠기며 우선 예비 투자자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최진구를 함정에 빠뜨려야 합니다. 인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인수는 최진구에게 전화합니다. 진구야, 나야. 인수, 웬일이야? 저번에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생각해보니 내 잘못도 있더라. 최진구는 의심합니다. 갑자기 왜 이래? 진구야, 나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 월급도 꽤 받고 저번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혹시 요즘 좋은 투자건 없어? 최진구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아, 진짜? 있지. 대박건. 베트남 부동산인데 나 이번엔 진짜야. 지난번하고 달라. 정부 승인도 다 받았고. 인수는 속으로 비웃으며 또 같은 수법이네. 그래, 자세히 얘기해줘. 응, 내일 사무실로 와. 그리고 인수야, 얼마나 투자할 수 있어? 5천만 원. 5천? 좋아, 충분해. 전화를 끊고 인수는 강대호를 봅니다. 인수는 최진구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30명의 예비 투자자들로 대부분 60대 은퇴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베트남 푸꾸옥 리조트 건은 최소 3배 수익 보장입니다. 최진구가 열변을 토합니다. 정부 승인 다 받았고요. 인수는 참석자들의 연락처를 은밀히 수집합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인수는 한 명씩 개별 연락합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박인수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뵀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최진구 100% 사기꾼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에게 3억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어요. 인수는 증거 자료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전 사기 판결문, 피해자들의 진술서, 가짜 서류 분석 자료. 이게 김 사장님,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 전처를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수는 30명 모두에게 연락합니다. 2주 후 30명 중 27명이 투자를 철회합니다. 최진구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최진구는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투자자 27명이 다 빠졌다고? 네, 사장님. 누가 방해한 것 같습니다. 누가 감히? 직원이 서류를 건넵니다.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박인수? 최진구의 얼굴이 굳습니다. 최진구는 인수에게 전화합니다. 박인수, 내가 뭐 한 거야? 내 투자자들한테 왜 연락했어?
인수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사기 막는 건데 문제라도 있냐? 이 사람이 진구야, 너는 끝났어. 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 미수, 문서 위조, 사기 재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최진구는 말문이 막힙니다. 곧 경찰이 들이닥칠 거고, 잘 있어, 진구야. 인수는 전화를 끊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최진구의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최진구 씨죠? 체포합니다. 사기 미수 및 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잠깐, 내가 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진구는 수갑을 차고 끌려갑니다. 몇 달 후 최진구의 1심 선고 공판. 피고인 최진구는 상습 사기, 문서 위조, 사기 미수, 총 피해액 42억 원,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배상 42억 원을 명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며 방청석에서 인수는 눈물을 흘리죠. 드디어 강대호가 어깨를 두드리며 형님, 이겼습니다. 최진구는 법정에서 인수를 봅니다. 박인수, 인수는 최진구를 똑바로 봅니다. 진구야, 내가 먼저 망가졌어. 내가 망가뜨렸지. 이제는 내 차례야. 최진구는 끌려나갑니다. 인수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봅니다. 이겼다. 드디어 이겼어. 몇 달 후 법원의 배상 명령으로 최진구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강남 오피스텔 12억, 해외 계좌 8억, 주식 및 채권 5억, 총 25억이 회수됩니다. 인수는 피해자 대표로서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돈으로 인수는 강대호를 보며 대호 씨, 우리 회사 키웁시다. 형님, 이 돈 회사에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동업하는 겁니다. 형님 정말입니까? 네,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강대호는 눈물을 흘리며 형님 감사합니다. 2년 후 대호 트레이딩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350억, 직원 수 180명, 사무실도 강남으로 이전했습니다. 박인수, 64세, 직함 대호 트레이딩 부회장, 연봉 2억 8천만 원. 강대호는 회장입니다. 부회장님, 오늘 계약건, 네, 잘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인수는 여유롭게 미소 짓습니다. 32년 H건설 전무 시절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부회장님, 인터뷰 요청 왔는데요. 경제 잡지에서요. 60세의 경비원, 64세의 부회장 된 남자 이런 제목으로요. 인수는 웃습니다. 좋습니다. 받아주세요. 어느 날 인수는 우연히 전처 현주를 마주칩니다. 백화점에서입니다. 인수 씨, 현주 씨, 현주는 많이 늙었고 힘들게 살았다는 게 보입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둘은 카페에 앉습니다. 현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그럭저럭요. 현주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인수 씨 미안해요. 뭐가요? 당신이 힘들 때 제가 떠났잖아요. 그리고 재혼도 했었고, 근데 그 사람도 사기꾼이었어요. 제 돈 2억 들고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청소 일하면서요. 인수는 조용히 듣습니다. 인수 씨 당신 잘 됐다고 들었어요. 부회장님 되셨다고 축하합니다. 현주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당신이 힘들 때 같이 버텼어야 했는데, 인수는 현주를 봅니다. 현주 씨, 네, 제가 당신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당신도 힘들었을 겁니다. 18억 빚에 정가자 남편 떠날 만했어요. 인수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저도 그럴 자격 없죠. 인수는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5천만 원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인수 씨, 청소일 그만하시고 작은 가게라도 하세요. 제가 어떻게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현주는 울면서 봉투를 받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당신을 떠난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잘 사세요, 현주 씨. 건강하시고요. 인수는 백화점을 나섭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도 없습니다. 며칠 후 인수는 예전 아파트를 찾습니다. 4년 만입니다. 경비실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있습니다. 70대 노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예전에 여기서 경비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인수는 봉투를 건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500만 원입니다. 오, 500? 경비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노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인수는 노인의 손을 잡습니다. 힘내세요. 언제든 힘들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인수는 명함을 건넵니다. 대호트레이딩 부회장 박인수.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부회장님이 경비를 하셨다고요? 네, 4년 전까지 여기서요. 노인은 명함을 꼭 줍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는 아파트를 둘러봅니다. 301호, 1502호,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사는 곳.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인수는 중얼거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면 강대호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며칠 후 인수는 거래처 미팅에 참석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박박 부회장님, 1502호 박성진입니다. 4년 전 인수를 폭행했던 그 사람, 지금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박성진은 당황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대리님, 부회장님 그때 일은 잊었습니다. 인수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미팅이 시작됩니다. 박성진은 인수 회사에 납품하려는 입장입니다. 완전히 역전된 관계입니다. 그럼 이번 계약건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인수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미팅이 끝나고 박성진이 인수에게 다가옵니다. 부회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술 먹고 실수를 용서를 해주세요. 인수는 박성진을 봅니다. 박 대리님, 네, 이번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박성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대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과거는 과거입니다. 인수는 웃으며 앞으로 잘합시다. 박성진은 90도로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수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고개 드세요. 이제 우리는 동료니까요. 몇 년 후 아들 준호가 결혼할 새 신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 소개합니다. 김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구나, 우리 며느리. 인수는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네, 아버님. 결혼식장, 하객 300명이 모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거래처, 친구들, 줄에는 강대호 회장이 섭니다. 신랑 박준호 군의 아버지 박인수 부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60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인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절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효도하겠습니다. 인수는 아들을 일으켜 안아줍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몇 년 후 딸 미진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인수는 학위 수여식에 참석합니다. 박미진 박사님, 미진이 단상에 올라가자 인수는 객석에서 박수를 칩니다. 식이 끝나고 미진이 인수에게 다가옵니다. 아빠, 미진아, 죄송해요. 그때 가족관계 단절하겠다고 했죠. 괜찮아. 아빠가 이해해. 아니에요. 전 최악의 딸이었어요. 아빠가 가장 힘들 때 저는 아빠를 버렸어요. 인수는 딸을 안아줍니다. 미진아,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빠, 이제 내 인생 살아. 멋진 연구자가 돼.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미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옵니다.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인수는 강연회에 초대받습니다. 60세 이상 재취업 성공 사례. 모두 중장년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수입니다. 인수가 무대에 섭니다. 저는 5년 전 60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2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당했고 사기를 당해 전과자가 됐습니다. 18억 빚더미에 올랐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외면했고 저는 월 185만 원짜리 경비원이 됐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그 경비실에서 저는 매일 모욕당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맡기도 했습니다. 주차 스티커를 제 얼굴에 붙이는 사람도 있었죠. 인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죠.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 한 분이 저를 막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살 용기를 갖고 도전해보세요. 살면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수는 강대호를 봅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강대호.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저는 연 매출 350억 기업의 부회장이 됐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70세도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수십 년의 경력과 경험입니다.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쓰일 뿐입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치며 감동합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노인이 인수에게 다가옵니다. 부회장님, 저도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68세고 실직 상태입니다. 가족도 없고 앞이 막막합니다. 인수는 노인의 손을 잡습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증명 아닙니까? 인수는 명함을 건네며 우리 회사로 연락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정말. 1년 후 인수와 강대호는 재단을 설립합니다. 경비원 복지재단 초기 자금 10억 원. 형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네, 내가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요. 경비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건강검진 지원, 자녀장학금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재취업 교육 지원, 언론에서 대서특필합니다. 경비원 출신 부회장 10억 쾌척. 제2의 박인수 만들겠다. 인수는 인터뷰에서 말하며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강대호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3년 후 뉴스를 봅니다. 상습 사기범 최진구 3년 만에 가석방. 최진구가 교도소에서 나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요. 기자들이 몰려들며 출소 소감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진구는 고개를 숙입니다.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강대호가 인수를 봅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인수는 TV를 끕니다. 더 이상 복수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합니다. 나와도 갈 곳이 없을 테니까요. 가족도 친구도 없을 겁니다. 인수는 생각하며 그것으로 충분해. 2주 후 최진구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박인수 부회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감옥에서 매일 후회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부회장님이 성공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앞으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최진구 올림. 인수는 편지를 읽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야.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인수는 회사에 특별한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이름은 김정호. 나이 70세. 김대리님 환영합니다. 부회장님, 저 같은 늙은이를. 김정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100군데 넘게 지원했는데 다 나이 때문에 떨어졌어요. 여기가 처음으로 받아준 곳입니다. 인수는 김정호의 손을 잡습니다. 김대리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인수는 웃습니다. 저도 60세의 경비원이었어요. 김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부회장님이요? 네. 그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가 김대리님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김정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수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고개 드세요. 우리는 동료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박인수 대호트레이딩 회장, 강대호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회사는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연 매출 1200억 원, 직원 수 500명. 인수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70세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회장님, 오늘 일정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인수는 창밖을 보며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10년 전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 며칠 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아들 낳았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이름은 박은혜로 지었습니다. 은혜? 네. 할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손주도 베풀며 살라고요. 인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 준호야. 병원으로 달려가 손주를 쳐다보네요. 작은 생명, 은혜야 할아버지란다. 너는 참 복 많은 아이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를. 10년 후 어느 날, 인수는 회사 앞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회사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55세쯤 되어 보입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손에는 이력서가 들려 있습니다. 인수는 그 남자를 봅니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실례지만 괜찮으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듭니다. 아, 네. 혹시 구직 중이십니까? 네. 이 건물에 있는 회사에 면접 보러 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55세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30년 다닌 회사에서 그 후로 1년째 취업이 안 됩니다. 가족들도 제게 실망했고 빚도 많고. 남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정말 막막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인수는 남자 옆에 앉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저도 10년 전엔 선생님과 같았습니다. 60세에 모든 것을 잃었죠. 회사, 돈, 가족, 명예, 전과자의 빚더미, 월 185만 원 경비원도 했죠. 그리고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남자는 인수를 쳐다보며 근데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는 명함을 꺼냅니다. 대우트레이딩 회장 박인수, 저는 이 회사 회장입니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10년 전 60세였다고요? 네. 경비원도 했고 모욕도 당했고 맞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남자의 어깨를 잡으며 55세면 아직 젊으신데 20년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냥 끝입니다. 하지만 버티면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제가 증명합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15년이나 어리시지 않습니까? 인수는 남자를 일으켜 세우며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이 대리님, 내일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네, 일자리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뭘 하셨습니까? 영업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 영업팀에서 일해 주십시오. 이준석은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수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고개 드세요. 우리는 이제 동료니까요. 그날 밤 인수는 집에 돌아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합니다. 아들 부부, 손주, 딸 모두 웃고 있네요. 인수는 소파에 앉아 생각합니다. 10년 전 60세 H건설 전무 퇴직, 사기당해 18억 빚과 전과자 신세, 이혼, 자식들의 외면, 경비원, 극한 상황. 정말 기적 같은 10년이었어. 핸드폰이 울립니다. 강대호입니다. 형님, 제가 살린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157명이래요. 정말입니까? 네, 형님 재단에서 도움받은 분들이요. 그분들이 다시 취업하고 새 인생 살고 있대요. 인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대호 씨, 우리 참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형님. 10년 전 그 옥상에서 제가 형님 붙잡은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나도 그날 살기로 결심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새해 전날 회사 송년회 200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수가 무대에 섭니다.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지고 특히 인수는 강대호를 봅니다. 강대호 명예회장님,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11년 전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인수는 강대호에게 절을 합니다. 강대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자정이 다가옵니다. 87654321땡.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폭죽이 터지며 인수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 불빛들, 감사합니다. 인수는 중얼거립니다.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은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운명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60세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죽으려던 남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남자, 그리고 70세에 승리한 남자, 박인수, 그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전이 온다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불안하십니까? 실패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가족이 떠나서 외로우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아직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도와줄 은인이 나타날 겁니다. 작은 친절로, 작은 기회로, 작은 손길로.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은인이 되어 주십시오. 힘든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인수처럼, 강대호처럼. 60세, 70세, 80세,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시니어 여러분께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용기와 감동,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들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